공정선거 국민연대 양선엽 대표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자, 박수로 환영해 주십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멀리서 와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오늘 사전선거 시민 불복종운동 발대식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시하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며 국민의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 주권의 실현은 공정한 선거 제도를 운영하여 민의가 잘 반영되는 데 있습니다. 선거 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되지 않고 특정 정치 집단이 조작한다면 이는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흠결이 되고 민주주의는 형용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거 3.15 부정선거는 4.19라는 시민혁명을 통해 정권을 교체할 정도로 역사적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쓰라린 역사의 경험이 바탕이 되어 우리나라는 누구도 선거 부정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않게 되었고, 그런 만큼 공직선거법령 등 투표제도는 엄격하게 관리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치르는 사전선거가 조작, 부정의 길을 열어준 제도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 너무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식 선거에서는 투표자, 정당 참관인, 투표관리관이 상호 견제, 감시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투표지도 투표관리관이 서명 날인한 것만 유효했고, 선거인 명부도 투표자 신분 확인된 내용이 같이 보관되고, 1년 번호지도 투표지와 동봉해 투표자 수가 상호 크로스 체크가 되도록 되어 있고, 투표지도 인쇄소에서만 인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가지 엄격한 견제 감시 장치를 곳곳에 마련해 두었습니다. 또한 이는 검증이 가능한, 문제가 있을 때 검증이 가능한 제도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사전선거 제도는 유권자의 편의성과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토록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정성 보장장치가 전부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검증할 수 없도록 해버렸습니다. 검증할 수 없는데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사전선거에서 공정성을 위한 견제 감시 제도를 해체한 내용은 잠시 후 별도 제가 파워포인트로 정리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이전에는 사전선거라는 것이 부재자 투표, 선상 투표, 제외자 투표에 제한적으로 실시해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사전선거를 홍보하고 있고, 정당에서도 사전선거를 권장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와 달리 지금은 관내 사전선거가 확대 인로에 있어서 선거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무려 20%에 이르는 상황이라 웬만한 표 차이는 뒤집는 조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3 창원 성산 투표가 그 최근의 한 예라 하겠습니다. 개표가 86% 진행되었을 때까지 앞서가던 후보가 사전 투표함을 개표하더니 역전되어 심지어 101.12% 개표로 마감되었습니다. 100% 이상 개표가 가능한 선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10,000명이 투표했을 때 12명이 개표가 된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조작하다가 실수로 표를 더 넣은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사전선거에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정식 선거를 할 수 있는 유권자도 관내 사전선거에 대거 참여하고 정식 선거날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관내 사전선거 인기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당초에 부재자 선거의 특례로 특별 예외로 도입된 사전선거가 이제는 특례가 아닌 주선거가 되어가고 있는데 국민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정치인들도 그 심각성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단 최면에 걸린 그런 상태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정작 사전선거는 조작, 부정이 가능한 선거로 변질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주권 행사가 민의와 달리 왜곡될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선거가 진행되면 특정 정치 집단이 사전선거를 이용할 수 있고 사전선거 후 정식 선거가 이루어지는 4, 5일 동안 조작, 부정의 길이 열리고 전자투표의 결과를 검증할 수도 없어서 결과적으로 국민의 투표권이 침해되고 헌법 제1조 2항에 보장된 국민 주권은 형해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국민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과거 3.15 부정선거의 쓰라린 경험에서도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교묘하게 제도를 변형시켜서 속는 줄도 모르고 속고 있습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저희 공정선거 국민연대와 자유민주 국민연합은 빼앗긴 국민주권을 되찾고 공정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의 전자투표 관리 규정 등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규정을 개정하도록 여야 정당 등 관련 기관에 요청하는 한편 시민단체가 주체가 되어 범국민적인 사전선거 시민 불복종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고 오늘 발대식을 거행하게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특정 정치 세력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 속을 수는 있습니다. 2번 속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2014년부터 대통령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그리고 이번 4.3 보궐선거까지 벌써 3번째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배웠다는 분들이 더 한심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그걸 헛소리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이제 설마라는 프레임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 뚝에 구멍이 나더니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룬 한강의 기적, 자랑스러운 산업화와 민주화의 기적도 이 뚝이 무너지면 다 휩쓸려 사라지게 됩니다. 국민에게 이 위기를 알려야 합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사실상 끝났습니다. 강 건너 불처럼 구경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내년 4월이면 또 총선이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개헌 저지선이 뚫리면 개헌을 통해 연방제로 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연방제는 곧 적합통일의 길을 열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참석하신 한 분 한 분이 이 시민 불복종 운동의 주체가 되셔서 불법 조작하는 관내 사전선거 제도를 폐지하고 전자투표제도를 폐지해서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되살릴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전선거 시민 불복종 운동을 적극 후원해 주시고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4월 11일 공정선거 국민연합 대표 양선혁. 이어서 바로 양승엽 대표께서 사전선거의 문제와 대책 보고에 대한 브리핑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너무나 교묘하게 했기 때문에 얼핏 들어보면 잘 모릅니다. 천천히 들어보시고 그 정도의 본들도 있으니까 잘 들어보시고 생각을 하시면 아 정말 교묘하게 만들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됩니다. 우선 사전선거는 사전선거 체제의 문제, 그다음 사전선거제 운영의 문제, 전자개표의 문제 이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전투표의 개념은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부재자 투표를 했는데 부재자 투표의 특례로서 전국 어디에서나 만들 수 있게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이제 2006년 보시면 3월 21일 시행을 개시됐어요. 이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그리고 첫 시행을 2013년 1월 1일부터 상반기 보궐선거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6월 4일부터 지방선거에 전국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사전투표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전에는 신고를 부재자 투표에는 반드시 신고를 하고 그 투표를 해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보냈지 않습니까? 이거 없이 그냥 관내에 있든 관내에 있든 아무 데나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보도자료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해서 본격 시작은 박근혜 정부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 이거 잘 보십시오. 자, 원래 사전선거는 부재자 투표, 선상 투표, 제외자 투표에 한정해서 제한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재자 현재 여기 없기 때문에 거제지에 없기 때문에 딴 데서 하고 싶지만 그러니까 부대 갔다든지 하고 싶지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부재자 투표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투표용지를 받아서 투표를 해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다시 보내게 돼 있죠. 근데 요 부재자 투표의 예외로서, 특례로서 사전선거를 만들었어요. 특례로서. 근데 이게 지금 관내 사전선거로 완전히 변질된 겁니다. 당초에는 저게 한 1% 정도 뭐 미미날 정도인데 지금은 20%. 이게 주선거가 된 겁니다. 엄청나게 변질이죠. 특례가 주선거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보십시오. 사전선거 개념의 확대로 사전선거, 정기선거 구분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전선거 다 해보셨죠? 저도 사전선거 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근데 그때 하는 거와 정기선거가 똑같아요. 그냥 관내에서 가서 하면 됩니다. 원래 사전선거는 부재자 투표나 선상투표, 또 해외에 나가 있다는 제외자 투표 이런 경우에 제한적으로 했어요. 근데 지금은 관내에서 그냥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관내에서. 왜 하느냐? 아, 투표 당일날 그날은 뭐 좀 다른 가족들과의 모임을 한다든지 운동화를 간다든지 별도로 쓰기 외고 사전선거를 가서 편하니까 하도록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여기에 바로 이 사람들이 노림수가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특례가 아닌 주선거가 됐습니다. 엄청난 변질이죠. 그러면 이 관내 사전선거는 투표 절차도 다릅니다. 이건 사전투표자의 편의를 중시하다 보니까 전국에 아무 데나 가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 가도 할 수 있고 백령도 가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 데나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걸 하다 보니까 뭘 만들었느냐? 전자투표. 여기에서 바로 나온 겁니다. 편의만 중시하다 보니까 전자투표를 해서 통합사전 선거의 명부를 만들고 그 선거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전자로 바코드 이걸로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동안 견제장치가 많았는데 전자투표로 다 물어버렸습니다. 그 뒤에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어떻게 견제장치를 흐트려버리는지 보시면 알 겁니다. 그 투표율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사전선거를 또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당에서도 이번에 보니까 정당에서도 다 사전선거 하라 그러더라고요. 틀리면 사전선거 하십시오, 사전선거 하십시오 다 그래요. 전부 사전선거 나팔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뭐 아무 생각 없이 가서 하는 겁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당연하죠. 뭐 하라니까 뭐 그런 거 없다 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책은 이겁니다. 사전선거는 공정성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정식 선거날 투표가 불가능한, 그리고 사전투표 희망자에게 투표할 지역을 접수해서 정식 선거 절차에 따라서 투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선거제도를 다 물어뜯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내 사전선거제도를 이걸 폐지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조작당할 수 있다. 이게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5가지 뭐가 견제할 게 있었는데 이걸 허물어뜨렸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투표용지 발급에 대한 문제입니다. 투표하러 가시면 투표관리관이 신원 확인한 후에 투표용지에 사인 날을 합니다. 이 잠깐 뒤를 보시면 여기 투표관리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도장을 찍어줘야만 비로소 유효한 투표가 됩니다. 저걸 안 찍어주면 유효한 투표가 되지 않아요. 자, 근데 여기 보십시오. 투표용지에 사인 날인 후 투표를 교부해야 되는데 이게 공직선거법 제157조 158조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근데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인쇄로 가름할 수 있다. 투표관리관이 그러니까 미리 도장을 찍어서 그 인쇄로 하니까 아무 때나 투표용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투표관리관이 정당당관인이 보고 다 보는 앞에서 도장을 찍으자면 유효했는데 지금은 정당당관이 없이도 그냥 유효한 투표용지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벌써 결정치를 아무데나 유효투표용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디에 근거가 정해 있느냐? 공직선거관리규칙. 법에도 법을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서 위임의 범위를 일탈한 거죠. 규칙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2014년도입니다. 저도 공직에 있어 봤지만 법에 어긋나는 규칙을 만들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규칙을 좀 만들었어요. 저는 이게 상당히 고의성이 있다. 누군가가 교묘하게 고의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 저걸 만들었을까? 공무원이 자기 나중에 이거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조사하면 다 나와요. 누가 그 당시에 저걸 만들었는지. 근데 이걸 만들었어요. 법의 범위를 위반해서 일탈해서 만든 겁니다. 결국 공직선거법 제157조, 158조는 사무화되는 거죠.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정규 투표용지 사용을 규정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0조와도 규칙 내에서도 또 상충돼요. 규칙 내에서도 안 맞고 법에서도 어긋나고 이런 규정을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3항에 만들었습니다. 아주 교묘합니다. 이걸 설정 나왔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투표용지를 인쇄할 때 마음껏 인쇄해서 외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당 장관이 없이 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그러니까 이게 뭐 길이 열렸죠. 고스톱을 하나 뚫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공직선거관리규칙 84조 3항 이거는 법에 위배된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하라. 어떻게 이렇게 유효한 투표용지 아닌 걸 만들 수 있느냐? 또 공직선거법 제158조 5항도 삭제하라. 이게 제1의 대책입니다. 이 규정 조항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만 견제할 수 있습니다. 서로 보는 거죠. 정당 장관인 투표자 그리고 투표관리관 같이 보면서 거기에서 도장을 찍어야만 유효한 투표지가 되는 이렇게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게 뭐 투표관리관 용지 보시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도장을 찍어줘야만 되는데 이걸 인쇄해서 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마다 사람 보고 올 때마다 투표관리관 도장을 빵빵빵 찍어줘야만 비로소 유효한 투표용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 관련 규정입니다. 여기에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2항을 읽어보겠습니다.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에는 사인 날인란에 파랗게 되어 있죠. 사인을 날인한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1년 보안일을 떼어서 교부하되 1년 보안일을 뗍니다. 떼어서 교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100매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사인을 미리 날인해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도장을 찍어주면서 1년 떼게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2항을 보겠습니다. 노란 글자 보십시오. 신분 증명서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이게 바로 전자투표입니다.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간까지만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5년 8월 13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이게 전자투표예요. 그리고 사망에 보시면 5항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업의 선거인에게는 표성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니할 수 있다. 이래 놓고 그냥 사전선거는 다 안 하는 겁니다. 아니할 수 있다. 살짝 걸쳤어요. 이렇게 교묘하게 넣었습니다. 원래는 부재자 투표로서 당연히 표성용 봉투를 넣어서 교부해줘야 되는 겁니다. 사전선거 때는. 근데 봉투도 없이 도장도 안 찍고 그냥 마음껏 할 수 있게 이렇게 주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두 번째가 이겁니다. 이게 중요한 전자선거인데요.
일련 번호를 바코드, QR코드로 대체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바코드 아시죠? 바코드 밑에 그림이 있습니다. QR코드 오른쪽에 그림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련 번호지를 원래 선거 투표지에 그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떼게 되어 있습니다. 몇 번인지 그 집회 그 일련 번호처럼 일련 번호지가 왜 중요하냐면 일련 번호지를 떼서 일련 번호를 모으는 함에 넣고 투표지를 줍니다. 그럼 육안으로도 이 숫자와 이게 유효한 투표지가 나중에 서로 크로스 체크가 되죠. 근데 이걸 없애버렸어요. 어떻게 없앴느냐? 바로 전자적 이미지로 이 바코드하고 QR코드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가서 누가 확인해보지 않은 이상 눈으로 확인해본 자에서 몇 명이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거 끝나고 나서 막 해도 모른다는 겁니다. 검증할 수가 없어요.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정말 어떻게 이런 적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아주 오랫동안 연구해서 만든 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투표자 수는 추적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비밀성의 문제가 됐죠. 왜냐하면 전자적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이 바코드에 누구라는 게 나옵니다. QR코드에 어느 선거구에 누가 왔구나. 이 사람이 누구를 찍었구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면은 결국은 비밀선거 누가 누구를 투표했는지 모르는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된 거죠.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 비밀선거를 지키는 명분 하에 보십시오. 선거 종료 즉시 삭제토록. 네? 삭제하면 그거 신분 증명했다는 그거 선거의 명분을 어떻게 보관합니까? 삭제해버리는데 완전 범죄가 되는 겁니다. 몇 명이 했는지도 모르고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부모 가서 3번 찍어도 되고 저기 A가 했다고 C가 했다고 대해도 되고 A가 여러 번 찍어도 모르는 겁니다. 왜? 다 없애버렸잖아요. 이게 전자투표가 무서운 겁니다. 다 없애버렸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투표자를 알 수 있는 소위 그 공직선거, 그 비밀선거에 위배되는 바코드, QR코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삭제하라. 그리고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있는 규칙 86조도 삭제하라. 이게 있으면 전자투표로 무한정 생산이 가능합니다. 무한정 생산이 가능해요. 적당히 조절하면 됩니다. 이번 선거율 60%를 할까? 60%를 거꾸로 맞추는 건 매일나면 60% 하려면 몇 명을 하면 되겠구나. 자기 발표해놓고 나중에 맞추면 됩니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창원 성산에 101.12% 10,000명 하면 10,000명이 나와 개표가 되는데 12명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실무자가 막 하다 보니까 12명이 플러스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저것 바로 조작이구나. 저는 아주 확신합니다. 저거 조작이다. 이거 바로 이런 겁니다. 이 규정이 굉장히 무서운데 이게 2013년 12월 19일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개정할 때 반영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생긴 일이죠. 이게 그리고 이거를 제안한 대표 발의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원래 민주당에서 한 줄 알았어요. 이 법을 만들려고 제안한 사람들 민주당이 쭉 해왔어요. 몇 년에 걸쳐서. 거기에 보니까 문희상 씨도 있고 진선미 의원도 있고 몇 명 5명이 있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은 윤론이 있다 보니까 안전행정위원장이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 안행위원장이 누구냐면은 김윤환 씨 있죠. 이 동생 구미 씨의 김윤환의 동생 김태환 씨가 대표 발의자입니다. 내가 너무 놀라요. 이거는 이거 어떻게 이건 정치권이 싸고 친 건지 뭔지 좀 추적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 법을 만든 게 바로 이게 가장 무서운 규정입니다. 이걸 해서 모든 증거도 없애고 검증도 안 되고 그런데 이거를 2013년 12월 19일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통과시켰습니다. 12월 19일 아마 거의 크리스마스 앞두고 즐거운 기분으로 이거 빨리 마무리하고 크리스마스 여행 가자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래, 뭐 논란이 많다 보니까 이게 뭐 5명이 쭉 뭐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개정 정의가. 근데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코드, QR코드 여러분 그 투표용지 보면은 밑에 있습니다, 실제로. 사진송 해보신 분 다 알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뭐지? 투표지 이게 있나? 저는 별 생각 없이 사진송을 했습니다. 바로 이게 전자투표입니다. 비밀 선거에도 입에 들고, 또, 무한정 생산이 가능하고 중복해도 모르고 검증도 안 됩니다. 검증 안 되는 제도를 어떻게 믿습니까? 검증이 안 돼요. 무슨 비리를 저질렀는데, 조작했는데, 검증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검증이 안 되는 제도가 있습니까? 1 더하기 1은 2다. 이것도 검증이 되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검증이 안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 관련 규정이, 여기 있습니다. 법률을 보시죠, 여기. 151조 6항에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작성하게 한다. 1년 번호는 바코드의 형태로 표시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 2024년 1월 17일에 신설됐습니다. 저는 이거 삭제하라고 합니다. 이거 삭제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제158조 보시면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해서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간까지 보관해야 한다. 하고 지우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받아가지고 공직선거관리규칙 86조에 저장된 전자적 이미지는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간이 지난 후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한다. 2015년 8월 13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거 완전 범죄입니다. 검증이 안 돼요. 이거 삭제하라는 겁니다. 이거 삭제하라.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공직선거관리규칙 94조에 1년 번호지를 함께 송고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년 번호지 어디 갔습니까? 없었어요. QR코드에 다 해서 투표지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본인 확인 절차를 선거인 명부, 사인 날인 및 스캔 장치로 전자적 처리, 선거 종료, 즉시 삭제 문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선거인 명부 보존이 안 됩니다. 그리고 헌법상에 직접 선거하게 되지 않습니까? 직접, 평등, 비밀 이렇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직접 선거에 위배되는 거죠. 누가 했는지는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해도 몰라요. 아무나 찍어도 됩니다. 뭐 자기들이 뭐 이거 했는데 없애버렸으니까 증거가 없는데 검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선거인 명부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선거인 명부는 당선자가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계속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선거 끝난 다음에 바로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전자적 이미지 확인 근거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 158조 2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는 삭제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걸 주장하는 겁니다. 요거는 뭐 아까 좀 설명해서 앞부분 설명됐기 때문에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것도 또한 또 장치입니다. 그전에 투표용지는 인쇄소에서 전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인쇄소에서만. 근데 지금은 프린터로, 여기 보시면 프린터로. 그냥 그 자리에서 프린터로 계속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프린터로. 그러니까 인쇄소에 해서 미리 공고하고, 7일 전에 공고하고, 해서 인쇄소하고 선관위를 서로 견제하도록 해놨는데, 인쇄소 필요 없고, 그냥 프린터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무데나 이거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쭉 뽑아내면 됩니다. 아무런 견제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호 견제 감시 장치하는 법을 사문화시킨 겁니다. 마치 OCR 카드처럼 그냥 무한정 투표지를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인쇄소에서 몇 개 표를 몇 장 만들었구나 선관위 넘겨주고 그러니까 투표에 썼으니까 몇 개 남았고
육안으로 다 확인이 돼요.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인쇄소 가져올 것도 있고 정치적으로 인쇄소 가져오죠. 사전투표는 그냥 자기들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프린터로 뽑아내니까 몇 명이 했는지 뭔지 검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투표용지 발급기로 프린터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6조 2항 규정을 삭제해라. 그리고 현장 프린터 투표용지는 폐지해라. 인쇄소에서만 인쇄한 투표용지만 사용해달라. 이걸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럴 경우에 뭐 사전 투표자들 투표를 못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럴 경우에는 사전 선거 유권자에게 어디서 할 거냐를 미리 물어가지고 그 지역에 인쇄해서 투표용지 인쇄해서 주면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이렇게 프린트를 한다는 건 이건 의도가 있는 거죠. 저는 의도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의 제도를 견제장치를 다 풀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여기 투표용지 모형을 선거일 전일 7일까지 공고해야 하고 인쇄소를 결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인쇄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해야 한다. 왜 그렇겠습니까? 혹시 이게 인쇄하다가 빠져나갈까봐 이렇게 엄격하게 관리했던 건데 지금 인쇄소도 아니고 그냥 프린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제도적 장치를 풀어버린 겁니까? 그래서 저는 공직선거를 규칙에 투표용지로 발급한 인쇄용지 이걸 삭제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런 이제 아마 여기 5가지 마지막 문제가 될 텐데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현재 옛날에는 종이로 투표함을 이렇게 봉했어요. 해산하지 못하도록. 지금은 여러분 보시겠지만 좀 비닐입니다. 비닐. 비닐은 뭡니까? 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품 처리를 하면 안 보여요. 지금 뭐 이렇게 떼니까 지금 표시된다 하지만 어떤 약품을 처리하에 따라서 떼고 와서 처리하면 다 원산에 회복이 됩니다. 비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다 됐지 않습니까? 투표용지 발급에서부터 투표수까지 전부 다 이렇게까지 투표함까지 다 제도적 장치를 풀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지금 해서 투표를 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투표함 봉인지는 반드시 종이로 하라. 원래 봉인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가 종이지 않습니까? 종이로 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비닐을 바뀌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규정을 고쳐달라. 그런 걸 저희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자기들이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 놨어요. 사전선거 이틀 하는데 둘째 날 해당 사전 투표함을 계속하여 사용하러 가는 경우에는 봉인지를 떼어내어 사용한다. 자기들도 이게 떼어내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떼낼 수 있다는 걸. 그걸 애정하고 규정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아무 관심이 없죠. 뭐 그러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뭐 이거 엄청난 겁니다. 지금까지 이걸 보면 무한정 조작 투표가 가능하다. 예, 그렇죠. 이거 엄청난 겁니다. 아무것도 방해할 게 없습니다. 한 2~3명이 그냥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 필요도 없어요. 2~3명, 1명이 해도 되죠. 1명이 다 조작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우리나라 투표함입니다. 투표함. 과거 목재로부터 철제, 알루미늄, 종이, 플라스틱, 현재 강화 플라스틱 되어 있는데 밑에 보십시오. 비닐 봉인지. 비닐이지 않습니까? 그거 떼면 뭐 뗐다 붙였다 떼가 싹 들었다가 투표하고 아니면 투표 정체를 전체를 바꿔치기도 가능하고 전체 바꿔치기도 가능한 겁니다. 바꿔치기도 몰라요. 검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난 늘 여기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전제 개표의 문제. 현재 이 문제는 필리핀하고 뭐 케냐, 이라크 등 해외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심지어 뭐 대법원에서 사용을 금지한 나라도 있습니다. 폭동이 일어나고 많은 문제가 제기됐는데 정작 이거를 수출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해요. 유튜브에서 일부 약간 뭐 이야기를 하지만 너무 조용합니다. 심지어 이게 뭐 그냥 단순하게 투표 불리기다. 투표지 불리기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선관위에서는. 근데 이건 해킹 가능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공장에서 펌웨어라고 그래가지고 하드웨어 조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를 조작 프로그램, 백도어를 깔아버리면 여기서 몇 명이 순간순간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오류가 나게 할 수 있습니다. 해킹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검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종 단계에서 반드시 수개표 검사 교육을 신설하자. 그래서 부정의 소지를 원칙적으로 차단하자. 밑에 보시면 전자개표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나라는 다 이야기를 하는데 왜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렇게 조용한지 저는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그동안에 만들었던 견제와 검증장치 이런 것들을 다 하면 선거가 사전선거입니다. 일반 정치선거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 놓고 이 사전선거를 많이 해라 하니까 지금 무려 투표율이 20% 됐습니다. 지난번에 그 모 씨가 25% 넘어가면 뭐 자기가 뭘 선물하겠다, 뭐 어쩌고하겠다, 뭐 한 적이 있죠. 이거 많이 할수록 유리합니다. 만약 20%다 그러면 표차가 20% 이상 잘 안 나지 않습니까? 20% 나는 데는 다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논리를 비약하면은 내년도 총선 때 보통 20% 이상 차이 안 나잖아요. 거기는 다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300석 중에서 200석 아니라 250석까지 가능하고 300석 가까이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바로 개헌이죠. 그 다음 노리는 것이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 옵니다. 바로 연방제가 옵니다. 그걸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중요한 문제를 제가 수없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물어봐도 우리나라는 그럴 나라가 아니야. 구순적 수준은 넘었어. 헛소리 하지 마라. 너 왜 그래? 너 옛날에 얌전한데 왜 그래? 돌았나 심지어? 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제가 돌았는지 싶어가지고 혹시 옆에 물어봤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일부 정말 샤프한 분들은 들어보더니 이상하다. 이상한데? 들어보니 맞구나. 정말이네. 아이고 큰일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깨어난 국민입니다. 깨어난 국민이기 때문에 이걸 오신 겁니다. 안 깨어나신 분들은 저것도 쓸데없는 거 하고 앉아가지고 아이고 뭐 저 쓸데없는 얘기 하나. 뭔 저런 걸 하고 앉아있어. 이렇게 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너무 고마운 것이 바로 이렇게 모든 조작 부정성을 할 수 있는 이 모든 법제가 완성된 이거로 인해서 국민 주권 민주주의는 끝났습니다. 왜? 국민이 원하는 자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제 국민이 원하는 자가 아니고 특정 정치 세력이 자기들 입맛에 맞게 모든 걸 조작할 수 있는 북한과 같은 이런 체제를 이미 만든 겁니다.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시행이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정선거 국민연대는 이런 부분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국민에게 먼저 알려야 되겠다. 그리고 정당에게도 여야 똑같습니다.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심지어 정의당까지 저희가 이걸 공문을 다 보낼 겁니다. 고쳐달라. 국민주권을 돌려달라. 우리가 이런 민주국가, 너희들이 왜 훼손시켰냐. 돌려달라. 해서 우리가 다 여야 정당의 대표들 면담 신청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해서 이거를 원천적으로 법제화를 다 고치고 사실상을 없애려고 합니다만은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버틸 수가 있어요. 정치인들 거짓말 잘하잖아요. 여기 아까 정치인들 뭐 죄송합니다만 정치인들은 잘 이렇게 입을 싹 다 닦아요. 말을 잘하니까 적당히 뭐 말 듣다 보면 나중에 A가 뭐 그냥 알파에서 오메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당한 이런 제도를 만든 정당과 정부 기관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해야 되겠다. 널리 알려야 되겠다. 불복종 하는 거 쉽잖아요. 우리 불복종 운동을 구호는 그겁니다. 사전선거는 전자투표다. 전자투표는 조작당한다. 그러니 정식 선거로 국민주권 찾자. 이겁니다. 국민주권 찾자는 거예요. 정식 선거를 하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식 선거를 가고 사전선거를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안 가게 되면 아무리 제도가 있어도 그 제도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작한다 하더라도 뭐 5% 뭐 이러겠죠. 20%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사전선거 절대로 하지 말자. 이거를 알리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사전선거 문제 있으니 전자투표니 하지 말고 우리 정말 정치선거에 가서 떳떳하게 국민의 주권을 실현해서 우리의 종복을 뽑자. 대통령도 우리의 종복입니다. 국민의 대변자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다 국민의 종복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종을 뽑는데 왜 그 사람한테 농락당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사람 우리가 뽑자. 그런 민의를 이루는 선거에서 다시 찾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운동을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거기에 발받쳐서 제일 먼저 그걸 이해하시고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일당백, 일당천 만부맞게 그런 마음으로 이 부분을 널리 홍보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같이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전선거 시민 불복종 운동이 오늘 이제 발대를 해서 앞으로 이 운동을 어떻게 우리가 꾸려나갈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양선엽 공정선거 국민연대 대표께서 나오셔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발표입니다. 네, 그전에 제가 발표를 하면서 시간이 많이 좀 경과됐습니다만 하면서 군데군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는 의미에서 우리 이범창 교수가 내년도 총선에서 이길 여건은 되어 있다. 이 모든 전제가 투표 부정이 없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투표 부정이 되면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분위기는 돼가지만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 제도를 고치기 위해서 저희 공정선거 국민연대는 첫 번째, 여야 각 정당의 사전신고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이게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이걸 고쳐달라, 국민 주권을 우리 되찾겠다, 이런 공문을 저희가 발송하고 아울러서 중앙선관위에도 공정선거관리규칙, 이거 법에 어긋나는 걸 왜 했느냐, 우리가 이거 개정해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만 해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들이 압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련해서 세미나라든지 토론회라든지 그다음에 무슨 뭐 태극기 집회 강연이라든지 뭐 각 대학에 요청이 있으면 거기에 뭐 트루스 포럼 이런 데 가서 발표도 해서 이걸 널리 알려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이것을 앞으로 스티커, 차량에 뒤에 붙여진 스티커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현수막을 만들어서 전국 각 지방까지 앞으로 이거를 배포해서 앞으로 부착해 나가도록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공정선거 국민연대에서 같이 모여서 또 여기 오신 분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면은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앞으로 이 부분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제기술